안녕하세요, 비니스냅입니다. 오늘은 평소 똥손이라고 사진만 찍으면 혼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가지고 왔습니다. 사진에는 사실 정해진 원칙이 없지만 보기 좋고 편안한 구도, 입체감을 만드는 구도, 이런 기본 원리들은 사실 있는데요. 복잡한 기술이나 카메라 지식을 떠나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저는 사실 똥손 소리를 듣거나 한 적은 없는데 적어도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몇 가지를 고려하면서 촬영을 한 뒤에 그래도 사진을 좀 잘 찍는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는 적어도 어디 가서 똥손이라는 소리는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은 첫 번째로 가장 기본이 되는 수평 수직 맞추기입니다. 사진 속에서 수평이나 수직선이 기울어지면 불안하고 불편한 느낌을 주게 되는데요.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에서 격자 모드를 켜놓으시면 언제든지 수평과 수직을 잘 맞춰서 사진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. 사진을 몇 가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바닷가에 있는 등대 사진인 것 같은데요. 바다의 수평선 그리고 등대의 수직선 이렇게 해서 가로 세로 선을 잘 맞춘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볼게요. 지상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진을 찍었는데요. 건물을 세로선 그리고 비행기를 가로선에 맞춰서 구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보입니다.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수평 수직입니다.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사진인데요. 이런 배경을 마찬가지로 수평을 잘 맞췄죠. 그리고 인물을 수직선에 잘 맞춤으로써 구도의 안정감을 마찬가지로 주고 있습니다. 두 번째는 3분할 구도 이용하기입니다. 균형이 잘 맞게 피사체를 배치하는 방법에는 2분할법과 3분할법이 있는데 2분할법은 좀 다소 지루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서 이번 영상에서는 3분할법을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로 3분할 그리고 세로 3분할 이렇게 나누었을 때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피사체를 위치시키는 방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이 사진을 예시로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가로 2줄, 세로 2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. 첫 번째 줄 3분의 1 지점에 인물이 위치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구도에 상당히 안정감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. 자, 다음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. 이번 사진도 마찬가지로 3분의 2 지점 세로줄에 인물을 위치시켜 놨는데 사실 나무나 인물이나 정확하게 맞진 않더라도 3분의 1 지점, 3분의 2 지점 어느 정도 변주는 있겠지만 대략적인 위치를 이 정도에 위치시켜 놓음으로써 구도의 안정성을 가져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사진 한 번 더 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인물 사진이죠. 인물의 얼굴을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지점에 놓음으로써 구도의 안정감을 가져갔고 사실 이런 눈높이를 3분의 2 지점에 눈이나 얼굴을 배치시키는 방법은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 구도를 이제 알고 나신 뒤에는 TV 보시면 이런 3분할 구도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. 자, 세 번째는 무엇이든 걸어찍기입니다. 사진은 2차원이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죠. 그래서 사진의 입체감을 좀 더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사체를 걸고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. 스마트폰 카메라를 피사체에 가까이 가져가서 촬영하면 찍고자 하는 대상에만 초점이 맞고 나머지는 아웃포커싱이 되면서 사진의 입체감이 좀 살아나게 됩니다. 실제로 응용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 사진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커튼을 걸어서 창가에 있는 촛대를 찍은 사진이에요. 커튼이 날아가고 촛대에 초점이 맞으면서 조금 더 입체감을 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 사진은 뒤에 이 해골 피규어 같은 것을 나뭇가지에 걸어서 찍은 사진입니다. 마찬가지로 나뭇가지에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고 찍으면 나뭇가지는 날아가고 뒤에 있는 저런 피사체들은 선명하게 살아나면서 조금 더 입체감을 줄 수 있습니다. 사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. 자, 뒤에 있는 산을 찍은 건데 바로 앞에 있는 꽃 줄기를 걸어서 찍음으로써 조금 더 거리감이라든지 입체감을 살아나게 표현을 한 사진이에요. 그래서 제가 사진을 예시로 들었는데 다른 친구분들, 연인분들 찍어줄 때 근처에 공원에서 찍는다든지 할 때 가까이 있는 꽃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이런 걸 걸어서 찍으면 조금 더 입체감을 준 상태로
사진을 찍을 수가 있게 됩니다. 한번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크롭입니다. 잘라내기인데 사진에 어디까지 보여줄지를 정하는 작업이에요. 촬영만 하고 보통 이제 끝내시는 경우가 많은데, 촬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각 프레임 안에 장면을 어디까지 넣을지 범위를 정하는 작업이죠. 사진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하는지에 따라서 같은 장면도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이 되기 때문에 이 작업을 반드시 한번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것도 제가 실제 스마트폰에서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해변가 사진인데요. 잘라내기 항목을 선택한 다음에 지금 정방향 사진인데 가로 사진으로 전환을 할 겁니다. 그리고 바닷가에서 놀고 있는 남자 둘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크롭을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사진이 나오게 됩니다. 자,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서 다른 방식으로 한 번 더 크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가로로 설정을 하고 모래사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좀 집중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하면 또 전혀 다른 장면이 나오게 되죠. 같은 사진이라도 크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장면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. 사진 하나만 더 예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길을 걷고 있는 여성의 모습인데요. 간단하게 센터를 조정해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균형 잡힌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. 이 정도 크롭은 실제로 사진 촬영하실 때 많이들 사용하시면 유용하실 거예요. 이번에는 조금 더 클로즈업을 해서 3분할법에서 우측 3분의 2 지점에 피사체를 둬보도록 하겠습니다. 또 느낌이 다르죠? 자, 다시 원본으로 돌아가서 어두운 부분들을 좀 날려주고 훨씬 더 클로즈업을 해서 훨씬 더 클로즈업을 해주면 또 전혀 다른 느낌의 사진이 하나가 나오게 됩니다. 물론 화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사진마다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. 어디까지 클로즈업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고, 이번에는 세로 사진으로 한번 크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어두운 부분을 다 날려주고 피사체를 가운데다 한번 둬보면 이것도 또 색다른 느낌의 사진이 하나가 나오죠. 이렇게 같은 장면이라도 크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진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사진 촬영 초보 탈출하는 법 4가지 팁 말씀을 드렸고요.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. 그래서 실제로 말씀드렸던 부분들 촬영하실 때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팁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안녕.